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경 서울시 의원이 또 다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김 시 의원이 소유한 상가에 입주한 업체가 서울시 용역을 수의 계약을 통해서 여러 건 따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당원 게시판 사태로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으로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과냐 아니냐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반정부 시위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 탓으로 돌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새 리더를 찾을 때가 됐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단독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김경 서울시 의원을 둘러싼 수상한 계약 정황이 또 포착됐습니다. 김 시 의원 소유 상가에 입주한 업체가 따낸 수의 계약 관련 내용인데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것만 5건입니다. 김지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9년 김경 서울시의원이 발주한 연구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따낸 교육업체 A사. 주소지가 김 시의원 소유 서울 동대문구 상가고 대표자가 김 시의원 동생인 사실이 알려지며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주소지에 입주한 또 다른 교육업체가 다수의 서울시 용역을 추가로 따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20년 기존 업체가 폐업한 지 2달 뒤 회사명에서 가운데 글자만 알파벳 E에서 한글 E로 바뀐 업체가 들어섰고 5건의 용역 계약을 따낸 겁니다. 업체 대표자는 김 시의원 모친이 임원을 맡은 회사 대표와 같은 주소지를 둔 인물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업체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차례에 걸쳐 총 2억 원 규모의 서울시 관련 용역을 수의 계약으로 따냈는데 서울역사편찬원과 서울시립미술관은 김 시의원이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던 시절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두 기관은 시의회 문체위 감독과 심사를 받는 피감기관입니다. 역사편찬원 측은 해당 계약 경위를 묻는 질의에 내부 절차를 거쳐 결정한 것으로 특혜가 아니었다고 했고 시립미술관은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는 김 시의원 측에도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우입니다. 현재 경찰은 김경 서울시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3차 소환입니다. 강선우 의원의 전직 보좌관도 오늘 다시 불러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금 전달 과정에 대한 대질 조사가 이루어질지가 관심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임종민 기자, 조사가 아직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이곳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출석해 지금까지 8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제 출석했던 강선 의원의 전직 사무국장도 오늘 재차 부른 걸로 알려졌는데요. 전 사무국장이 오면 김 시의원과 대질 심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사흘 만에 경찰에 다시 출석한 김경 서울시의원.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추측성 보도가 난무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제가 하지 않은 그런 진술 그리고 추측성 보도가 너무 난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 시의원은 강선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공천 대가는 아니었다고 부인하는 걸로 전해지는데요.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더 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답답함을 토로한 걸로 해석됩니다. 김 시의원은 오늘 점심과 저녁 식사도 내부에서 해결하면서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모레 강선 의원 소환을 앞둔 경찰은 김 시의원 진술의 진위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는 기자 사회부 백승우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 김경 시의원 조사는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 강선 의원의 전직 보좌관도 또 부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1억 원이 전달되던 자리에 함께 있던 걸로 지목된 강선 의원의 전 보좌관 어제 11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저녁에 귀가했는데 경찰은 전 보좌관을 상대로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재차 출석 요구하라고 통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방금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7시에 출석을 한다고 지금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김 씨 의원도 오늘 3번째 출석했는데 전 보좌관도 오늘 3번째 조사를 받는 겁니다. 오늘도 조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과 이 대질 조사할 가능성도 혹시 있는 겁니까? 예, 그런 가능성이 좀 점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질 조사를 시도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김 씨 의원은 앞서 경찰 조사에서 강 의원 측이 1억 원이라는 액수를 먼저 제시했고 전 보좌관이 동석한 자리에서 돈을 직접 전달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죠. 반면 전 보좌관 쇼핑백을 차에 실어준 건 맞지만 그게 돈인 줄은 몰랐고 본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뤄졌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집니다. 결국 경찰이 이렇게 저녁 시간에 전 보좌관을 부른 이유, 김 씨 의원과의 대질 조사를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런데 대질 조사는 본인이 거부하면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질 조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당사자가 모두 동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질 조사가 이뤄진다고 단정적으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다만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은 대질 조사를 거부한 쪽의 발언 신빙성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두 사람 다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김 씨 의원에 대한 이 3차 조사에선 어떤 걸 경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까? 네, 김 씨 의원은 지난 11일에 미국에서 귀국해 조사를 받았고 15일과 그리고 오늘까지 일주일 사이에 총 3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심야 시간까지 고강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씨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태블릿 PC나 노트북 감식 결과를 두고 추가 확인할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번씩이나 부른 거예요? 사실 좀 일주일 사이에 3번이 좀 많다라고 이제 인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핵심 피의자들 사이에서 진술이 좀 엇갈린 게 핵심인데요. 2022년도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경찰이 객관적 물증 확보에 한계가 있고 결국 진술에 의존해 진위를 가려 하다 보니까 경찰의 다양한 수사 기법이 동원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김 씨 의원에게서 압수한 증거물에서 뭔가 유의미한 게 안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아직 좀 예단하기는 좀 이릅니다. 경찰은 이미 제출받은 태블릿과 PC에 대한 아직 감식 중인데 김 씨 의원이 메신저를 여러 차례 재가입하고 이미 조사된 PC 3대 중 2대는 포맷했고 한 대는 아예 하드디스크가 들어있지 않은 걸로 파악돼서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김 씨 의원 이 전 보좌관에 대한 조사는 모레 있을 이 강선우 의원에 대한 조사 전 어떤 마지막 단계인 겁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 29일에 공천 헌금 의혹이 처음 터졌고 지난 11일 강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도 이뤄졌죠. 오늘 20일 이제 좀 있으면 화요일에 강 의원 본인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강 의원 본인을 부르기 전에 김경 시의원과 전 보좌관 사이 두 사람 사이의 진술 진위 여부를 최대한 따져본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저희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 김경 시 의원 소유 상가에 입주한 또 다른 업체도 이 서울시 관련 수의 계약을 따낸 걸로 파악이 됐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경 시 의원이 소유한 서울 동대문구 상가에 입주한 업체의 수상한 수의 계약 소식인데요. 이름만 살짝 바뀐 또 다른 업체가 총 2억 원 규모의 서울시 관련 용역 5건을 따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별도 고발인이 접수가 안 된 걸로 파악되는데 이에 충돌 의심 의혹이 있는 만큼 경찰이 추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백승우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나흘 전 당원 게시판 사태로 제명 처분을 받은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120초짜리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징계는 명백한 조작이자 보복이라면서도 이 당을 이끌었던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쪽에선 진심이 담긴 사과란 평가가 나왔지만 다른 쪽에선 사과를 빙자한 투정이란 지적도 나왔습니다. 최승현 기자입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 여러분과 당원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SNS에 올린 2분짜리 영상입니다. 윤리위 징계 처분 후 나흘 만에 당원 게시판 사태를 두고 첫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그 다음 날 장동혁 대표는 징계 의결을 보류했고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대표도 사과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이를 나름 수용한 입장 표명으로 풀이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윤리위에 출석해서
어떤 사실이 맞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다른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 대표는 당계 조사는 명백한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당권으로 정치 보복해서 저의 당적을 박탈할 수는 있어도 제가 사랑하는 우리 당의 정신과 미래는 박탈할 수 없습니다. 당 안팎 평가는 엇갈립니다. 친한계는 충분한 사과라며 이제 공이 지도부로 넘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가족이 했다는 건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뭘 잘못했는지가 빠졌다며 사과로 볼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설왕설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느낌입니다. 채널A 뉴스 최승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로 나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장 대표와 함께 릴레이 단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 단식을 두고도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정근 기자 보도 이후에 아는 기자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알소금을 한 알씩 집어 입안에 넣습니다. 통일교 불법 로비 의혹과 공천 헌금 의혹 쌍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투쟁에 나선 지 나흘째. 국회 로텐도홀 한 켠은 내가 장동혁이다, 응원합니다 같은 꽃다발들도 빼곡히 도착했습니다. 장 대표도 본인의 SNS에 맑은 정신을 유지하기 어렵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없었다면 버티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밝힌 뒤 죽기를 각오했다는 자필 글도 재차 올려 응원에 화답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늘 장 대표 단식 현장을 방문해 응원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무도한 정권의 오만함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희생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유영하, 김재원 의원도 오늘과 내일 하루씩 동조 단식해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제1야당 대표가 단식 투쟁할 사안이냐며 평가절하했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들을 쟁기를 들고 좀 막겠다 나선 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한병도, 송원석 양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후 쌍특검을 두고 논의했고 내일도 추가 회동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남영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동훈 전 대표의 영상 사과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게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었습니다. 먼저 친한계는요, 최선을 다한 사과라고 봤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요. 그러나 당권파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도대체 뭘 사과한 거냐? 핵심이 없다고요. 왜 이렇게 해석이 엇갈리는 겁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올린 영상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분 정도 분량이었는데요. 송구한 마음이라고는 했지만 상황이 여기까지 온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당권파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여전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잘못했는지 뭘 책임진다는 것인지 핵심이 빠졌다고요. 사과가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친한계는 이미 당원 게시판이 가족이 했다는 건 인정하지 않았냐. 여기에 더해 송구하다고 했으니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요. 한 전 대표 영상 보니까 정치 보복이라고 표현을 했던데요? 네, 그렇죠. 한 전 대표가 직접 그 문구들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 2번이나 썼거든요. 친한계에선 윤리위 결정을 잘못했다고 보는 지금 본인의 상황에서도 당내 의견을 받아들여서 사과했다라고 말합니다. 나름 통 큰 결정을 한 거라고요. 이제 공은 장동혁 대표에게 넘어갔다는 겁니다. 공이 장 대표에게 넘어갔다. 사실 최고위에 윤리위 징계안이 올라오는 거는 오는 26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을 올린 게 뭔가 이거와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친한계 쪽에 물어보니까요. 오늘을 넘기면 안 된다는 기류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장 대표가 제명 처분 의결을 보류했잖아요. 소명 기회를 보장해 주겠다고요. 그리고 의원총회에서도 한 전 대표도 사과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강했었고요. 주말에 넘기면 한 대표 책임론이 더 강해질 수 있으니 빠르게 입장을 표명했다는 겁니다.
의총에서 나왔던 또 하나의 의견, 장 대표의 징계를 재고해라. 이 책임론만 남는다는 거죠. 여기에 혹시 장 대표의 이 단식도 영향을 줬을까요? 아마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대표가 대여 투쟁을 위해서 단식을 하고 있으니 압박이 더 거세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한 전 대표가 단식장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다면 26일에 최고위의 결과가 달라질까요? 글쎄요, 그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도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원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다고요. 26일까지 남은 8일간 어떻게 여론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최고위 결정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대로 제명을 의결하기엔 지도부도 부담을 느낄 테고 지난주 최고위 전 때처럼 두 사람을 향한 설득과 압박 더욱 거세질 것이거든요. 유준상 국민의힘 상임고문도 장 대표에게 직접 찾아 설득하고 한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좀 사과를 하라 이렇게 설득을 하라고 했죠. 최고위가 제명 처분을 그대로 의결할지 아니면 부결을 할지 남은 8일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아는 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개최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면서 보이콧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특히 강남 아파트 로또 청약 의혹을 해명하면서 이 후보자가 결혼식까지 올린 며느리를 약혼자라고 표현하면서 또 한 번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혜주 기자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입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용산주택에 며느리도 함께 6명이 산 것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장남 약혼자라고 지칭하며 대답합니다. 위장잔육과 위장미혼으로 고급 아파트를 부정청약해 당첨됐다는 의혹이 일자 이를 의식한 표현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아들의 그 배우자를 약혼녀라고 부르는 경우가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합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다. 국민의힘은 내일로 예정된 청문회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자료 제출 기한이 사흘 지났는데도 15%만 제출했다는 지적입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장이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입니다.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검증한다는 것 이 자체가 지금 껍데기 검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청문회가 반드시 제대로 열려서 이제 국민의 검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문회를 단독으로 열기보다는 최대한 국민의힘을 설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청와대도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후문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해오던 이 후보자는 오늘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표현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질의가 나오면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강원지사 선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사의를 표하고 그 후임으로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가 임명됐습니다. 이 출마 채비에 나선 청와대 인사들의 사퇴가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를 발탁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은 탈북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하에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입니다. 이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시절 원내대표로 함께 호흡을 맞췄던 삼선 의원 출신으로 당내 대표적 정책통으로 꼽힙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임명 발표 직후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홍 전 원내대표에게 자리를 물려주게 된 우상호 수석은 강원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수석 외에도 지방선거와 재보선 출마를 위해 이달 말부터 10명 안팎의 청와대 인사들이 추가 사퇴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인 김남준 대변인이 성남시장엔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도전장을 내밀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선호 자치발전비서관은 울산시장에, 진석범 선임행정관은 화성시장 선거에 뛰어들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본격 선거 시즌을 맞아 청와대 일기 참모진들도 자연스럽게 재편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6, 7개월 만에 선거를 위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건 청와대를 개인의 영달을 위한 목적으로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맞서 현재 군을 파견한 유럽 8개 나라에게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자신을 관세왕, 미스터 관세라고 자화자찬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문예빈 기자입니다. 두 손에 주먹을 쥐고 정면을 응시한 트럼프 대통령. 사진 위론 큼지막하게 관세왕이라고 써 있습니다. 관세로 다른 나라를 압박해 미국의 이익을 챙겼다는 걸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게시물을 올린 다음 날 트럼프는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며 소규모 병력 배치를 선언한 유럽 8개 나라를 콕 집어 2월부터 모든 상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6월에는 25%로 더 올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관세 위협은 상황에 맞지 않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비판했고 스타머 영국 총리는 나토 동맹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총리 출신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도 미국이 중국, 러시아와 다름없는 깡패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 대사들은 오늘 긴급회의를 엽니다. Por ahora estoy coordinando una respuesta de conjunto de los Estados miembros de la Unión Europea sobre ese tema. 트럼프는 최근에도 관세 압박 카드를 즐겨 쓰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고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에는 미국에 투자하지 않으면 100% 반도체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린란드와 덴마크 곳곳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그린란드는 파는 게 아니다. 미국은 손을 떼라면서 항의를 이어갔습니다. 최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색과 흰색이 섞인 그린란드 국기를 든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린란드는 팔 수 없다는 팻말과 함께 미국인을 뜻하는 양키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 의사를 본격적으로 드러내자 그린란드에서 첫 대규모 시위가 열린 겁니다. We are not interested in being Americans. 왕국 자치령으로 국방, 외교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서도 대규모 인파가 모였습니다. 트럼프를 희화화한 동상도 등장했는데 시위대는 코펜하겐 시청에서 2km 떨어진 미국 대사관까지 항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We are worried and just want to be ourselves and live our life here. 뉴욕타임즈는 인구 2만 명이 채 안 되는 그린란드 수도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라며 트럼프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이 나올 때마다 상황이 악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찬성한다는 미국인이 여론조사에 참여한 전체 5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여론조사가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수천 명이 죽었다면서 그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란 정권 교체를 공개적으로 거론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군중 앞에 섰습니다. 최근 반정부 시위로 발생한 대규모 인명피해를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ما رئیس جمهور آمریکا رو مجرم می‌دانیم هم به خاطر تلفات هم به خاطر خسارات هم به خاطر تهمتی که به ملت ایران زد. 하메네이는 SNS에서도 이번 선동은 미국이 기획하고 실행했다며 미국의 목표는 이란을 집어삼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더 강한 수위로 맞받았습니다. 하메네이를 향해 사람 죽이는 일을 멈춰야 할 병든 인물이라며 새로운 지도자를 찾을 때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간 이란의 정권 교체에 대해선 말을 아꼈던 트럼프. Would you support the overthrow of the Iranian regime? I'm not going to talk about overthrow of a regime.
하메네이가 자신을 수천 명을 죽인 범죄자로 규정하자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직접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 뒤에도 하메네이는 국제적 범죄자들을 절대 놓아주지 않겠다고 다시 맞서면서 강대강 대치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갈라진 벽 사이로 보이는 철근에 바닥까지 한껏 내려앉은 이곳. 인천의 대단지 아파트 상가입니다.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가 건물 기둥과 구조물 사이가 벌어지며 틈이 생겼습니다. 콘크리트가 부서지며 안에 있는 철근까지 그대로 보입니다. 단지 내 위치한 어린이집입니다. 이 건물과 연결된 구조물에도 균열이 생겼습니다. 자갈 같은 게 막 떨어졌었거든요. 여기는 애들이 많은 데거든요. 잘 때도 그렇고 무너지진 않을까? 약간 그런 걱정? 아파트 상가 건물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지난해 5월쯤. 입주민들은 집안이 내려앉으면서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사진과 비교해보면 상가 주변 집안이 눈에 띄게 낮아져 평평했던 입구가 계단처럼 변했습니다. 집안 자체가 많이 침하가 돼가지고 구조물이 지금 갈라져가지고 지금 그 위에 깨진 부분들이 떨어져가지고. 입주민들은 아파트 인근을 지나는 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공사와 하수도 배관 누수 등을 집안 침하 원인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안이 커지자 아파트를 건설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뒤늦게 안전진단에 나섰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균열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안전진단 결과가 나오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가 5m 난간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주차를 하던 중에 인도를 덮친 건데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CCTV가 아파트 옹벽 아래 인도를 비춥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쪽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추락해 순식간에 인도를 덮칩니다. 시커멓게 퉁 떨어져서 있는 거예요. 차가 벌써 뒤집어져서 거꾸로 서 있는 거예요. 사람도 지나다녔으면 큰일 날 뻔했죠. 추락한 차 안에 갇혀 있는 운전자를 꺼내기 위해 이웃 주민들이 몰려듭니다. 칼을 가져와 안전벨트를 자르고 운전자를 밖으로 옮깁니다. 잠시 뒤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응급처치에 나섭니다. 어제 오후 6시 50분쯤 충남 예산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주차 중이던 차량은 5m 높이에서 인도로 추락했는데요. 당시 사고로 난간이 부서졌고 여전히 잔해도 널브러져 있습니다. 70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차하시려고 이동을 하시다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착각하고 엑셀을 밟으셨어요.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한 남성이 건넙니다. 빠르게 달리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더니 그대로 남성을 들이받습니다. 도로를 건너던 70대 남성은 숨졌습니다. 사고를 낸 60대 운전자는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자는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희뿌연 연기가 사방을 뒤덮습니다. 어젯밤 충남 천안의 한 비료 공장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결혼식 스드메처럼 요즘 돌잔치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각종 비용을 더하다 보면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파고든 고가 마케팅이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수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 호텔에서 진행된 돌잔치입니다. 2단으로 된 화려한 돌상, 아기의 드레스와 부모의 의상, 돌잔치 사회자까지 수백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식비, 돌상, 드레스 등 대략적으로 계산해봐도 총 1,000만 원이 넘습니다. 포토전에 풍선에 가게 세팅 들어가시면 거의 전체 생활로 들어가신 데는 거의 500 정도 들어가시는 편이고, 일부 호텔들은 고가의 제휴업체만을 이용하게끔 합니다. 그거는 이용이 불가하십니다. 저희 제휴업체가 필수입니다. 저희가 이 업체만 따로 알려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선택권은 제한되고 다른 업체를 이용하려면 추가금을 부담해야 해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제휴업체라고 딱 2군데만 지정을 해줘서 외부 업체를 이용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돈을 더 써야 되는 일이 생겨서 아이에게 가장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을 겨냥한 고가 마케팅. 축하의 자리가 부담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새해 들어 홍콩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식당과 쇼핑몰에서 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묻지마 범죄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상의를 입은 남성이 30cm 길이의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위협합니다. 남성이 쇼핑몰 안쪽으로 들어가자 놀란 시민들이 대피하면서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넘어진 여성이 인질로 잡히자 경찰이 곧바로 실탄을 발사합니다. 지난 15일 홍콩의 대형 쇼핑몰에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실탄 2발을 발사해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총상을 입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남성은 쇼핑몰 음식점 주방으로 당당히 들어가 흉기를 훔쳐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가방에서 다량의 마약을 발견했으며 범행 당시 남성이 마약에 취해 있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난장판이 된 식당 안에 한 여성이 흉기를 들고 서 있습니다. 여성을 붙잡기 위해 접근하던 경찰에 달려가 흉기를 휘두릅니다. 방패로 무장한 경찰들이 앞뒤로 여성을 감싸며 제압합니다. 지난 3일 중국 국적의 여성이 홍콩의 한 식당에서 흉기 난동을 피우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여성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려 했지만 배터리가 방전돼 결제하지 못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걸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내일 출근길엔 길이 미끄러워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오늘 밤 강원부터 내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예보돼 있기 때문인데요. 강원 산간에 1에서 3cm, 그 밖에 중부지방과 경북, 전북 곳곳에 1cm 남짓 눈이 쌓이겠고요. 서울에도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눈이 그친 후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때문에 급격하게 추워지는데요. 오늘 영상 6도 안팎이었던 낮 기온이 내일은 영하 1도까지 내려가겠고요. 모레 아침 영하 13도까지 떨어져서 이번 주 내내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전국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2도 등 오늘 아침과 비슷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인천 영하 3도, 대전 2도, 대구 6도에 그치며 오늘보다 4도 이상 낮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 불어오는 강풍에 체감 추위가 더 심할 예정이어서 방한용품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